거리에서 움트는 씨앗. 회의보다 먼저 달려간 곳은 노동자의 앞이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보다 먼저 붙든 건 노동자의 손과 발. 누구나 구호를 외칠 수 있지만 그 구호에 삶을 실어 나르는 사람. 네, 제 회장님 한창입니다. 예. 벌써 또 이렇게 흘러가지고 오늘 구호에 담긴 꿈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간절함을 함께하는 국회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 민생,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경제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환돼야 되는지 각계 우리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저희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국회의원실에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게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소중한 목소리와 옳은 이야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목소리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역할, 이게 정치인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땀과 목소리를 전하는 한창민 의원을 만나봅니다. 청렴한 노동운동계 인사에서 성실의정으로 민생 해결에 최우선을 두는 당대표이자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문턱을 넘긴 6월의 국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민주당 한창민입니다. 네, 김현동입니다. 예. 뵙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예, 이따 끝나고 거 잠깐만 저 적고정 가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예. 복지를 주제로 많은 의원들이 뜻을 모은 자리인데요. 토론회를 통해서 복지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복지를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프레임을 확실하게 깨야 된다. 이 복지 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 미래, 그리고 연대를 위한 확실한 투자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의 좀 좋은 의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정치권에서 더욱더 노력하겠다. 이런 각오로 노동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복지국가. 한창민 의원의 정치 목표기도 합니다. 증세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탄생한 정당이라 할 만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넓은 사회복지국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식사도 거른 채 향한 곳이 있습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뵈면 예. 국회 앞에서 억울함을 외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네, 투쟁을 했지만 지금 상황 그때랑 또 달라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 몰라요. 대형 마트사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00일이 넘은 시점. 네,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것만도
저희는 힘이 됐구나. 같이 올라오시는 네. 긴 시간 해결을 함께하는 특정 노동자뿐 아니라 다양한 현장 속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노조원들도 지금 40%가 빠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노조하고 연대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건설노조 분들도 계속 피켓팅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의원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든 좀 더 들어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내용들이 다 가족과 본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문제 해결을 못하는 마음에 좀 빚진 마음이 있죠.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사를 하면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냅니다. 국회에서 가장 가깝지만 닿기 힘든 목소리를 매주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의원 사무실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항상. 먼저 의원실을 찾은 이들은 타워 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입니다. 최근 작업 안전을 골자로 한 표준계약서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 기계보다 특히 크기가 크고 무거워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여기에 조종사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법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고공 현장에서 작업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강풍이 일어도 조종사가 작업을 중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는 불공정한 일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타워크레인 임대회사 측이 올해 1월에 심사 청구를 하고 임대사와 건설회사가 여기에서 이상하게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이를 수정안에서 노동관계 법령을 빼고 오히려 애매한 관계 법령으로 축소를 하고 조종사 급여액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업계에서는 이 관계 법령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건설사업기본법, 결국은 건설업계에 유리한 관계 법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조종사 급여는 단체급여를 무시한 개별 급여액을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 현장의 구조가 하청, 재하청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구조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실제로 임금부터 모든 노동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기본적인 계약 자체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사가 좀 공정하게 법에 근거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건설 현장에서 어려움이 사라지면서 좋은 우리의 삶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좀 기본적인 조건이 무너져 있는 것을 좀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었고요. 특히 건설 노동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상황의 부당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물꼬를 트신 분이죠. 사실상 보면은 저희한테 그렇게 희망을 주신 분인데 저희 노동조합이 볼 때는 노동조합을 떠나서 노동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장의 이야기는 하루에도 수차례 이어집니다. 건설, 사무, 운송 등 모든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차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되게 편안합니다. 같이 노동자 국회의원이고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다가가기가 친분하고 그 친분 속에서도 저희 세심함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상황을 많이 알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국회의원실에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게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네, 다시 또 인사드리고 논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무위에서는 사실은 아까 이제 홈플러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 건설노조의 우리 노동자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조금 더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만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흙 묻은 손으로 자란 작은 시골 소년. 논밭과 골목길에서 들은 이웃들의 이야기가 이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되어 정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언론과 교육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20대. 언론운동 과정에서 노무현 당시 의원을 만나게 됩니다. 노사모 참여를 시작으로 정치에 조금씩 눈을 떴다는 그.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 후보를 시민이 지키자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치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지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교사의 꿈을 준비했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부고로 봉하마을에서 3년생을 치르며 정치에 본격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 정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정치의 문을 두드렸던 한창민 의원. 제22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입성에 성공하며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해 다시 한 발 나서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로 활기를 띠는 국회의 아침. 언제나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은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오시면 왜 이렇게 커피만 먹어요? 예, 저는 이렇게 내려 마시는 원두를 잘 안 마시고요. 오히려 그냥 믹스 커피를 좋아해서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의 달콤함으로 아침을 여는 일상이 벌써 10년째입니다. 보통은 이제 오전에 8시나 9시에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되도록이면 오고. 일정과 컴퓨터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데요. 제가 자료 작성한 거 이거 폴더로 다 안 묶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글 자료가 많이 남았네요. 저 신발이 안에 예. 저 운동할 때 신는 신발하고요. 초기부터 신었던 신발인데 바닥이 다 닳았어요. 3년 동안 제가 현장에 다니고 광장에 다니면서 계속 신고 다니고 한번 굽을 갈았는데도 바닥이 다 닳아가지고 주변에서는 계속 빨리 신발 바꿔라, 사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하고 계속 3년을 누볐던 신발이기 때문에 작은 인연 하나도 소중한 책상 풍경입니다. 의원님 근데 늘상 이렇게 배지 2개는 꼭 차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배지 위에 있는 이 주황색은 돌고래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사회민주당의 마스코트인데요. 이 돌고래 마스코트를 저희가 한 이유는 우리나라 정당에서는 여러 엠블럼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당 배지는 있어도 이 마스코트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당을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돌고래 마스코트를 처음으로 우리 당원들의 아이디어로 만들고 이 돌고래 마스코트를 한 이유는 지금 우리 정당이 정치가 큰 거대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 체제 이 큰 고래들 사이에서 민심의 바다를 잘 유영하는 현명한 돌고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의 변화를 잘 만들어가고 민생과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투표해서 만든 이름이 든든입니다. 국민 곁에 든든히. 정의당 대변인을 거치며 새롭게 창당한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진보, 실천 중심을 외치며 작년 2월 공식 창당한 원내 7정당입니다. 네, 부장님 회의 진행합시다. 보좌진들과 매일 회의를 함께 하는데요. 이번엔 특히 중요한 법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네네. 그 전세 사기 피해자하고 불법 사금 피해자 관련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었고요. 관련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그냥 현재 국토부가 집계한 인원만 3만 명이 넘는데 그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총액이 4조 428억 원이에요. 법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네. 그 몰수하는 항목과 네. 그다음에 그 부분을 돌려주는 이 여기에 불일치 이 문제가 다 조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잘 됐네요. 네. 법이 통과돼야지. 일단은 이 부분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서 이 법안 내용이 그 민생 사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잘 알려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뭐 이걸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든 아니면은 연대 활동이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원님들도 더 폭넓게 설득하고 상임위에서 좀 빠르게 이걸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시죠. 이 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한창민 의원. 오늘은 이거 다음 주에 기자회견까지 해서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뒤 기자회견장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법안 발의를 직접 건의하고 많은 사례를 공유해준 전세 사기 피해 사례자와 함께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오늘은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안상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피해를 입은 지 처음 기자회견 할 때부터 간절히 바랬던 법안이 이렇게 한창민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전세 사기를 당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더 고통스럽게 보냈다는 안상미 씨의 목소리. 그 자체로 회견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가장 빠르게 민생 법안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회의까지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한창민 의원입니다. 멈춤 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의 일상을 보내기 때문인데요. 사기를 당한 집에서 계속 거주 중인 안상미 씨. 집을 떠나지도 마음 붙이며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깜깜했어요. 이게 제가 가진 최후의 보루였거든요. 남은 전 재산이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깜깜하고 무슨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나서 저희와 같이 일하던 대책위 위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삶을 포기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연달아서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2020년 처음 전세로 들어와 2년 뒤 한 번의 갱신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을 한 뒤 반년 만에 경매 통지서를 받아야 했는데요. 아니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것도 사실은 생산 문제긴 하지만 생업도 있으셨을 텐데. 생업을 저는 포기를 했죠. 알고 보니 같은 건물 피해자만 10여 명. 법률 구조공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강서구에 처음 들어선 날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본으로 접수를 하고 거기서 법률 상담을 받았죠. 제 사례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요청을 했죠. 미추홀구에 저 같은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걸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또 여기저기 쫓아다니셨나 보네요. 그렇죠. 법원도 쫓아다니고 뭐 시청도 쫓아다니고 제 집 그 낙찰꾼도 좀 입찰하지 말라고. 전국 2,700여 세대 피해가 발생한 이른바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심각했었는데요. 건축왕이라 불리던 남모 씨가 실질적인 건축주의자 소유자였고
그에 연관된 공인중개사와 주택의 관리업체까지 모두 한 팀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피해 금액이 있지만 법원에서 추산한 금액은 회사가 어렵다고 명시된 시점에서부터만 산정돼 줄어들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 지원금으로 이뤄지고 사기에 얽힌 이들은 주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한창민 의원은 법을 통해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희가 피해 초기부터 외쳤던 것이 3년이 지금에서야 발의된 것이 좀 안타깝지만 제대로 발의되고 통과되어서 임차인한테 좀 임차인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뒤 국회가 아닌 서울 한 도심에서 모인 국회의원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곳은 한 회사 사옥 앞에 위치한 CCTV 첨탑 앞입니다. 아이고, 괜찮을 리가 없죠. 지금 3월 15일부터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네, 제 회장님 한창민입니다. 예. 벌써 또 이렇게 흘러가지고 오늘 면담 잘 진행해가지고 빠르게 타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예. 2016년 조선업 불황 당시 하청 노동자들의 상여금이 무려 550% 삭감됐고 이후 호황이 찾아왔지만 상여금은 2023년 50%대로 회복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원상 복원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한 상황인데요. 노동조합 측에서 상여금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회사 측에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더욱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이후 사측 앞에 있는 30m 높이의 CCTV 첨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수개월, 노동조합 측과 사측의 의견 조율을 위해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막혀 있었던 과정들, 지금 500일을 만들고 100일을 만들고. 개별적으로 노동자 측과 사측을 만난 적은 있었지만 동시에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해 보려는 시도는 올해 들어 처음 진행되는 건데요. 그런 구조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네,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양측의 주장에 변함은 없지만 언론과 정치계가 나서 움직이는 것 자체로도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기에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초조하게 답변을 기다리는 노동자와 관계자들. 몇 시간 뒤 비공개 사측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의원들입니다. 몇 번이나 협상 결렬이 이어졌던 상황.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길게 꼬인 갈등입니다. 아까 주신 내용들은 저희 의원님들이랑 다 이야기가 전달이 됐어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거고 그 내용을 좀 실무적으로 이용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국회의원 당선 이전부터 쭉 사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한창민 의원. 그로서는 오늘의 변화가 조금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조율될 거라는 가능성도 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노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비공개 협의할 때 이야기했던 게 지금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나가 모범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노동 현장에 직접 서서 소리를 대변하고 갈등을 몸으로 겪었던 시간들. 어느 것 하나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걸려서라도 양측의 합의,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진심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의자에서
의제에서 뒤로 밀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그 탁상공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거는 사측하고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데 노력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을 좀 모색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계속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런 정치적 경험이 시작된 곳, 바로 봉하마을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보 이후 16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이 있던 직후 봉하마을로 내려가 3년상을 치렀던 한창민 의원. 매일 아침 묘역을 정비하고 오는 이들의 마음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저는 이제 봉화에 상주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자원봉사자들과 대통령님의 손길이 좀 흐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곳곳에 여러 가지 기억이 묻어 있습니다. 정치가 사람을 버렸다고 하는 다른 이들의 말보다 사람을 지키는 정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당 활동과 진보 정치를 향해 국회로 향했습니다. 구호보다 실천을 말하며 꾸준히 현장을 찾았고 이후 사회민주당 창당과 국회 입성으로 길을 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제 복지 재정 확보와 사회복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이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 축사도 하고 내용도 정청하고 이런 자리 토론에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그냥 바쁘시네요. 정신이 없네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예. 내년에는 뭐 하는 거야 항상. 한창민 의원에게는 여전히 인생 선배였던 이들의 큰 뜻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고 저하고는 정반대에 있었고 한 번도 정책 선택이 같은 적이 좀 없을 정도였는데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꼿꼿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아버지를 뵈면은 그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노력들이 결국 허투루 한 것들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정치를 하면서 좀 세상을 좀 좋은 변화를 만들어냈을 때 보세요. 아버지 제가 하는 이런 노력도 아버지가 좀 우리 사회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과 비슷하게 가잖아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할 그런 결과물들을 저도 만들어내는데 좀 일조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실천으로 바꾸고 그 뜻을 오늘의 현장으로 이어나가는 정치인. 억울함을 외치는 구호 넘어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 걸음 더 현장으로 향하는 한창민 의원입니다.